2017년 봄, 서울 종로구의 한 거리. 출근길 시민들이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서두르는 직장인, 학교에 가기 위해 뛰어가는 학생들, 느긋하게 산책을 즐기는 어르신들까지. 그런데 그날 이 거리에서 벌어진 한 장면이 전 세계 1,000만 명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 젊은 외국인 청년이 넥타이를 손에 든 채 어르신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넥타이 좀 매주실 수 있을까요? 또 요즘 세상에 낯선 사람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것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타인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개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예의이고 타인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태도라고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믿기 힘든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은 하나둘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긴장하지 마. 아버지가 이렇게 매줬지. 그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에는 세월이 담겨 있었고 그 말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정의 증명이었고 세대를 뛰어넘는 공동체 정신의 발현이었습니다. 카메라는 그 모든 순간을 담았고 세상은 그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제 대국도 기술 강국도 아닌 사람의 마음으로 세계를 감동시킨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릭 존슨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 자랐고 동아시아 문화를 전공하는 24세 대학원생입니다. 2017년 저는 한국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 서울에 왔습니다. 사실 처음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굳이 한국이야? 일본이나 중국도 있잖아. 교수님조차도 의아해하셨죠. 한국은 연구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괜찮겠어? 하지만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서 찾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미국에서 자라며 저는 늘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길에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재빨리 시선을 피하고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은 신뢰가 되는 일이었죠. 도움이 필요해도 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서로 침묵을 지키고 지하철에서는 이어폰을 끼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유럽의 친구들도 비슷했습니다.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 성숙한 사회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프라이버시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고 타인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기본 예의라고요. 하지만 한국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이곳에는 전혀 다른 가치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이라는 단어, 영어로 정확히 번역할 수 없는 이 개념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아도 가족처럼 대하는 문화, 낯선 사람의 일에도 마음을 쓰는 공동체 의식, 그것이 정말 존재하는지 21세기에도 여전히 살아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길거리 문화를 관찰하며 많은 것을 배웠지만 여전히 표면적인 이해에 그치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한국인들의 행동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책에서 읽은 이론과 실제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면 어떨까? 한국인의 따뜻함을 피부로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이 문화의 일부가 되어보고 싶었죠. 그래서 작은 사회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는 청년으로 분해서 거리의 어르신들에게 넥타이를 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죠. 왜 넥타이였을까요? 넥타이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상징입니다. 취업, 성공, 사회적 통과 의례를 의미하죠. 그리고 넥타이를 매주는 행위는 전통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던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거절당하면 어쩌나,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특히 외국인인 제가 이런 부탁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국 문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험 당일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넥타이를 손에 들었습니다. 위치는 종로 거리,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카메라는 몰래 설치해두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첫 번째 어르신께 다가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죠. 실례지만 면접이 있는데 넥타이를 매주실 수 있을까요? 또 떨리는 한국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분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면접 보러 가는구나. 이리 와봐. 그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그 무엇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몇 분간은 아무도 제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넥타이를 손에 든 채 서 있는 외국인 청년을 이상하게 쳐다보기만 했죠. 어떤 분은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고 어떤 분은 못 본 척하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몇몇 젊은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SNS에 이상한 외국인이라고 올릴 준비를 하는 것 같았죠. 역시 무리였나? 점점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에서도 결국 낯선 사람은 경계의 대상일 뿐인 걸까요? 현대사회의 개인주의는 한국도 예외가 아닌 걸까요? 제 어깨는 점점 처지고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서 있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확인하러 왔던 친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에릭, 그만둘까? 사람들이 관심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죠. 그때 한 어르신이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회색 조끼를 입고 지팡이를 짚고 계셨죠. 그분은 한참을 망설이시는 듯 했습니다. 저 외국인 청년은 왜 저러고 있을까? 도와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고민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도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르신이 천천히 제게 걸어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시는 그 모습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젊은이, 뭘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어?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면접이 있는데 넥타이를 못 매서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제 앞에 섰습니다. 긴장하지 마. 아버지가 이렇게 매줬지. 그 손끝에는 세월이 묻어 있었고 그 말투에는 아버지의 다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한 분의 손길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넥타이를 매주시는 어르신의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면접 보러 가는구나. 젊은이, 떨지 마. 잘할 수 있어. 또 다른 어르신이 다가와 제 넥타이를 살펴보셨습니다. 이렇게 매면 더 단정해 보이지. 면접관들은 이런 걸 본단 말이야. 손놀림이 익숙하셨습니다. 평생 넥타이를 매운 분이라는 게 느껴졌죠. 세 번째, 네 번째 어르신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제 옷깃을 펴주시고 누군가는 어깨에 먼지를 털어주셨습니다. 머리 좀 넘어갔네. 손으로 이렇게 정리해. 자세를 똑바로 해야 자신감 있어 보여. 양복 주름도 좀 펴야지. 마치 손자를 챙기는 할아버지들처럼 그분들은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본인의 손수건을 꺼내 제 구두를 닦아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구두가 반짝반짝해야 좋은 인상을 주지.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모여든 사람들은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외국인 청년 면접 보러 가나봐. 어르신들 참 따뜻하시네. 한 중년 여성분은 가방에서 사탕을 꺼내 제게 건네셨습니다. 하나 먹고 가. 긴장 풀리라고. 젊은 직장인은 화이팅! 을 외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어느새 서울 한복판의 거리가 따뜻한 응원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출근길 바쁜 사람들이 잠시 멈춰서서 한 외국인 청년을 응원하는 이 광경. 이것이 정말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이구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낯선 외국인 청년을 마치 가족처럼 대하는 이 마음. 개인의 경계를 넘어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이 공동체 의식. 책에서 읽었던 모든 이론들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넥타이를 완벽하게 매주신 첫 번째 어르신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그 손길은 무게감이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젊은이, 자신 있게 들어가. 넌 잘할 거야. 그 한마디에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제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이 순간, 저는 더 이상 타국의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한마디씩 건네셨습니다. 면접 잘 보고 와. 우리 손자도 너만 했으면 좋겠다. 한국말 정말 잘하네. 분명 합격할 거야. 떨지 말고 내가 준비한 거 다 보여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주변의 젊은 시민들도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화이팅! 잘하고 오세요. 또 외국인인데 한국 회사 면접 보러 가시나 봐요. 대단하시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어가 서툴러 더 많은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제 마음은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 믿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우리 아들도 미국에 있단다. 너처럼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인류애였고 세대를 이어가는 따뜻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날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한국 어르신들이 낯선 청년의 넥타이를 매주다라는 제목으로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나라에는 아직 인간미가 남아있다. 한국 어르신들의 미소에 울었다. 이런 사회에서 살고 싶다. 내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개인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이 더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장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영국에서 온 댓글 런던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독일에서 온 댓글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일본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같은 동아시아지만 한국의 정은 특별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실제로 한국의 한 기업의 인턴 면접을 봤는데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영상 속 면접은 연출이었지만 그 경험이 제게 진짜 용기를 줬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갈 때 저는 그날 어르신들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자신 있게 들어가. 넌 잘할 거야. 그 한마디가 떨리는 제 마음을 붙잡아줬습니다. 면접관에게 당당하게 제 생각을 말할 수 있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왜 한국에서 일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에 저는 넥타이 실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서 찾을 수 없는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따뜻함입니다. 저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일하며 배우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저는 그 거리로 다시 갔습니다. 혹시 그날의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해서요. 운이 좋게도 넥타이를 매주셨던 한 분을 다시 뵐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 기억하세요? 그때 넥타이 매주셨던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 그래. 면접은 잘 봤어. 합격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요.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잘해서 합격한 거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따뜻한 손길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두려움에 갇혀 있었을 거라는 것을요. 영상은 계속 퍼져나갔고 조회수는 1000만을 넘어섰습니다. CNN, BBC, 일본 NHK, 중국 CCTV까지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한국의 정은 국제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논문으로 작성했고 그것이 제 학위 논문의 핵심이 됐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의 공동체 의식 정문화의 지속과 변화라는 제목이었죠. 이 논문은 나중에 학술지에 게재됐고 많은 학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경제 규모도 첨단 기술도 아닙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을 유명하게 만들었고 K-POP과 드라마가 한류를 이끌었지만 진정으로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낯선 청년에게 손 내미는 용기, 타인의 성공을 내 일처럼 기뻐하는 공동체 정신,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따뜻한 인간미.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날 거리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특별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한국의 시니어 세대였죠. 하지만 그분들이 평생 지켜온 가치관, 그 세대가 만들어온 공동체 문화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세대,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세대, 그분들의 손길에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서양 사회에서는 나가 중심입니다. 내 권리, 내 자유, 내 행복이 최우선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동네, 우리나라. 이 우리의식이 낯선 외국인 청년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이 정신을 가슴에 품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 어르신들이 저에게 그랬듯이요. 길을 잃은 여행자를 도와주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젊은이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갑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런 경향을 더욱 가속화시켰죠.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하고 거리를 두고 마스크 뒤에 감정을 숨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여전히 정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이 세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당신의 영상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오늘 낯선 사람을 도와줬어요. 한국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한 미국 청년은 이렇게 썼습니다. 저도 우리 동네 어르신들께 먼저 인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낯설어 하시더니 이제는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정이 세계로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정 세대를 넘어 세계를 울리다. 이것이 제가 발견한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경제 지표나 수출액이 아닌 사람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제시도 계속 편집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따뜻한 어르신들. 여러분이 보여주신 그 마음을 저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는 그날의 장면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넥타이를 매주시던 어르신의 주름진 손, 격려의 말씀을 건네시던 따뜻한 눈빛, 그리고 제 어깨를 두드리시던 그 손길의 온기까지. 그 모든 것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저는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것입니다. 대학 강의에서, 학술 세미나에서, 그리고 일상의 대화에서 한국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고, 그것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21세기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일지도 모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AI가 등장하고 메타버스가 현실이 되는 시대지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연결입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이 보여주신 그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분열되고 파편화된 현대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을 연구하고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여 그날의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성공한 모습으로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작은 친절이 한 청년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감을 줬는지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정은 단순한 문화적 특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효율성과 생산성만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한국은 여전히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한국에 주목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K-POP의 화려함 뒤에, 한국 드라마의 감동 뒤에, 그리고 한국 기업의 성공 뒤에는 바로 이 정의 문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그날의 어르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낯선 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누군가의 도전을 응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이 나라의 아름다운 정신을 지켜온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한 외국인 청년의 넥타이를 매주신 것이 아니라 세계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작은 친절이 국경을 넘어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정세대를 넘어 세계를 울리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지기를, 그리고 전 세계로 더 넓게 퍼져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